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6위입니다. 일본 여학생들의 자살 장소. 어머, 웃을 수 없는 얘기다. 바로 일본 혼슈 지방의 유명한 화산 지역인 미야라산입니다. 1986년 마지막 분화를 한 이후로 분화 활동은 멎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이 미야라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바로 자살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분화구 속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미야라산은 1933년 2월 도쿄의 여학생 2명이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여학생은 이 산에 올라 그중에 한 여학생 우케이 메이코는 친구 마사코에게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친구 마사코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만 그녀는 분화구 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괴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진 마사코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놨고요. 그 친구 또한 나도 메이코의 뒤를 쫓아서 미야라산의 문을 통해 낙원에 가고 싶어 데려가죠. 결국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마사코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미야라산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그 한 명의 여학생은 분화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이 됐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경 1일신문은 죽음을 유혹한 소녀, 하구의 분화구 투신을 2번이나 했네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미야라산은 여학생들의 투신 장소가 되면서 그 해에만 약 39명, 다음 해에는 약 944명이 자살을, 또 자살 직전에 구조된 여학생 수만 해도 무려 1,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홀령을 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양 동부의 벵골만 내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 이 섬은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우창한 숲, 뛰어난 절경을 가진 섬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선 안 되는 섬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섬이기 때문이죠. 위로야? 실제로 이 섬에 접근했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조난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이 섬 근처에 표류하게 된 어부들까지도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무자비한 살해를 일삼는 이들은 바로 이 섬의 원주민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거부해서요. 섬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 화살과 창, 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기 때문에 외부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섬 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있네. 저 원주민들이죠. 활을 지금 겨누고 있네요. 자,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2005년 섬에 대한 접촉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약간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 비밀의 섬? 막 그렇죠. 이런, 예.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3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나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의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했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어? 듯한. 예. 어디? 빨간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예, 아, 물론 그래요? 뭐 쌀입이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2위 갑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SNS 괴담. 2014년 10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112 종합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망치와 톱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휴. 신고자는 이 내용이 현재 SNS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실제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실제로 당시 SNS에는 대구 성서쪽 및 상인동 친구들아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상세한 인상착의는 물론 추가 목격담까지 올라오면서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아이고. 자, 당시 CCTV에 찍은 범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사진만 봐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아 짐작할 근데 수 뭐 있으시죠? 들고 있나요? 지금? 망치 있잖아요. 저기.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이 범인은 중학생이었고, 아이고 웬일이니. 자, 대구 경찰청은 이 겁이 많은 중학생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고요? 늦은 시간 대구를 방문한 친척을 데리러 나가던 중학생은 본인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망치와 톱을 들고 친척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일반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사연도 모르고 SNS에 올리며 괴담이 퍼지게 된다는데요. 지금 뭐 주황색 비옷 같은 것도 입었잖아요. 예.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 자 이제 18위부터 2위까지 프리한 기자들이 가열차게 특종을 터뜨렸는데 지금 오 기자님과 한 기자님이 한 명은 19위고 한 명은 1위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 실화, 장기를 조심하세요. 괴인 앤서. 1위네. 오 기자부터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까요? 아, 이건 정말 네. 핫한 실화입니다. 어.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요?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어머.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 어머.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것이었죠.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나 K씨 일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1위 공개해 주세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경배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미나.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아유.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우자 여러분, 미스테리 19 이제 10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18분 연주. 야, 정말 소리 자체가 무슨 공포 영화다. 전 세계에서 곡을 들은 300여 명 사망, 곡을 만든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을 무한 생성해낸 이 노래. 미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섬뜩한 가야금의 성공, 중간중간 튀어나온 알 수 없는 괴성과 기이한 가사들. 무려 1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주가 되는 이 곡은요, 오로지 가야금과 사람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가야금계 살아있는 전설 황병기 선생님이 1975년 선보인 국악 연주곡입니다. 처음 이 곡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선보였을 당시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문화 단속이 심했던 1975년 당시에는 곡 자체가 지나치게 쇼킹하다는 이유로 재공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자, 황병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술로만 받아들이기엔 다소 소름 끼치는 이 노래 지금 2번 들으셨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듣자. 이왕 나온 거 그냥 3번 들어보자. 뭐 어떻게 되나. 듣고 죽나 한번 해보자. 그래. 진짜! 그만, 그만 좀 해. 나 찰리. 나 너무 놀랐어. 나 깜짝이야. 제가 찰리를 좀 진정시키고 올게요. 깜짝이야. 저 뒤를 쳐다보네요. 잘 있나? 또 떨어질 것 같아.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에 9위입니다. 실화에 담 일본 쓰나미 귀신.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에 나타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